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의 얼굴을 내놓고 방송을 하게 되네요. 그동안은 이제 얼굴 없이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게 생각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제 얼굴을 드러내놓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캐릭터지만 실제로 제 얼굴은 이거보다 좀 더 잘생겼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과 자녀분들, 또 뭐 형제 자매들, 가족 간에 이제 갈등을 겪고 계시는데, 다들 가족 간에 잘 지내고 싶은 마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자꾸만 갈등이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집집마다 풀지 못한 것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가족 갈등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수백 년이 흘러도 풀리지를 않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가족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것들은 어찌어찌해서 계기만 마련되면은 좀 더 이제 일이 좀 진행이 돼가고 갈등도 좀씩 풀리고 점점 나아지는데 이 가족 문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문제로 인해서 부모든 자녀든 형제 자매 간에든 엄청난 갈등을 겪고 마음속을 늘 그것이 짓누르면서 뭔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기가 일쑤예요. 가와만서성이라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죠.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한 분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편분께서 그 아드님하고 이제 갈등을 겪다가 아드님이 이제 이렇게 집을 나갔다고 그래요. 떨어져서 살겠다고 집을 나가서 반년째 연락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남편분이 이제 좀 이게 성질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상담을 하신 이제 분께서도 이제 여자분이신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겪는 그런 거를 저에게 이제 댓글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거기에 나름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구독자님께서는 그 남편하고 아무리 그걸 풀어보려고 해도 남편께서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이 안 보이고 더 가정상담소 이런 데를 찾아가 보니까 하나같이 그 여자분인 그 구독자님과 아드님을 이제 좀 탓하는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죠.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윗사람 또는 가장이 쥐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부인이나 또는 자식들,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인데, 그걸 아랫사람들, 부인을 아랫사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해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은 남편이기 때문에 부인이나 아들이 그 문제를 풀기를 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남편을 좀 위로해 주기도 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도 봐줘야 되겠지만, 실제로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부인과 아들인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은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 아드님께서 이제 그 집을 나간 것은 언뜻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 나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아버지하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공을 못해요. 자녀들이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으면서 눈에는 안 보여도 자꾸만 실패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드님께서도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으로 나간 거예요. 항상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살기 위한 방편으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심리학으로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그러죠.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님은 나가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그 시간을 꼭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 구독자님께서는 고민 상담을 이제 하는 와중에 뭐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은 다들 이제 이렇게 뭐 좋은 학교도 나오고 잘 됐다고 그래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을 남편과 겪으니까 본인이 어찌 할지도 모르고 자꾸 다투게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그 구독자님의 그 고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렸어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 문제만큼 풀기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사람 문제가 그렇게 풀기 쉬운 거면 벌써 다들 풀고 가정들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족 간에는 갈등이 더 심해지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그 강자의 편을 좀 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유교 사회이다 보니까 손윗 사람 또는 부모, 그런데 이건 뭐 누구 편을 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서는 사회는 영원히 나쁜 길로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려야죠. 인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방식으로 풀으려고 해봐야 문제는 계속 꼬이게 되어 있거든요. 가족관계 갈등의 문제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또 심리적인 그런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에 의존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왜냐? 신앙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영적인 도구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그게 가장 빠른 해결 방식이죠. 물론 신앙은 도구는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그 속에 진정한 인생의 지혜가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이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줘요.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놓고 뭐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나 또 뭐 남을 갖다가 자꾸만 이렇게 막 짓눌러 가지고 자기가 승리하려는 그런 삭막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해결책도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걸 잘 알아서 풀어야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신앙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간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 댓글로 이렇게 많이 상담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제 빠뜨리지 않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족 갈등을 겪고 힘든 분들은 그렇게 많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이슈가슈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고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